자, 이제 22년도 10월 12일이에요. 이번 주가. 그죠? 기대치상에. 자, 이제 또 다시 그냥 급격하게 빠지고 있네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8.5로. 계속 CPI가 움직이니까. 방금 전에 0.85에서부터 지금 무지막지하게 미국 채권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자, 고용은 나빠져야 되고 물가는 떨어져야 됩니다. 고용은 나빠지고 물가는 떨어지고, 이게 우리 전략인데 채권 가격이 지금 미국 채권이 막 빠지고 있어요. 10년물 채권으로 보셔야 됩니다. 독일은 7년물로 보셔야 되고. 잠깐 얘기하는 사이에도. 그래서 비중은 지금 콜 30대 풋 40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요걸로 보셔야지 돼요. 자, 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지금은 매수랑 매도 가격이 이 금리가, 근데 자, 미증시를 조금 잘 봐야 될 게, 얘가 출렁출렁 지금 방금 전에 출렁출렁 됐는데, 자, 금리가 올라가다 조금 멈추네요. 어찌됐건 금리가 안전자산으로, 자,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채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안 좋은 경우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 내일도 그렇고,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ELW 만기일인데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좀 무지막지하게 금리가 근데 올라가지는 않고 좀 살짝 멈춰 있어요. 미국 금리가. 조금 이따가 좀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여기 3.9504가 나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3.9524 나왔다가 3.9483. 자, 급격하게, 자, 이게 지난번에 갑자기 이게 금리가 자, 거의 막 70bp 이상 움직여 버렸는데, 자, 그냥 생산자 물가 지수는 낮게 나오고 CPI 지수도 낮게 나오고 고용도 낮게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고용은 조금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돈을 태우기 위한 금리가 움직여 버리기 시작할 거예요. 자, 금리가 막 튀기 시작했지만 다시 제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더 지켜보겠지만, 내일 있고 금요일 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50년물 채권이 있어요. 자, 미국도 금리가 여기서 심하게 오르지만 않는다 그러면, 자, 50년물 발행하는 날 플러스에서 우리는 거래를 하다가 콜을 또 담겠죠. 하지만 50년물은 그 누구도 다 압니다. 환율이 방어가 되면 폭등, 환율이 방어가 되지 않으면 50년물 채권 발행 이후에 지수가 폭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움직이네요, 많이. 지금 3.960이 돼버렸어요. 3.96. 이게 6이 됐다는 건 1bp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1bp. 즉 미국은 75bp를 올렸는데 1bp가 지금 잠깐 사이에 움직임이 나오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거 치고서는, 자, 금리가 지난번 CPI 지수 나왔을 땐 우리 쇼킹했잖아요. 자, 거의 2몇 %가 지수가 막 움직인 거 대비로는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금리가 3.9606. 그 얘기는 미국의 채권 가격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무조건 올라가면 우리의 국채 가격도 항상 빠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튀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자, 우리가 금요일 그리고 내일이 만기일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어떻게 해나갔냐면, 항상 어떻게 해나갔는지가 이제 중요하지만, 또 제가 이제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제가 순위에서 밀려나는 게 여러분이, 자,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예요. 왠지도 설명할 줄이 면모 뻔한 거겠지만, 자, 이게 이제 오늘이네요. 7풋을, 자, 오늘 10 정도를 우리가 사놨는데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풋은 지금 7일만 갖고 있습니다. 걔가 그나마 작게 가져가고 우리가 물량을 많이 안 담는 것이 우선 제일 싼 거니까. 근데 지수가 지금 콜보다는 우리는 풋보다는 훨씬 콜이 유리합니다. 가격이 높아서.
자, 오늘 요렇게 들어갔는데 어제까지 있었던 4구나 5이콜까지 싹 다 팔렸어요. 오늘은 자, 요렇게 2년물 채권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채까지 저기 통환채까지 있고, 근데 이제 금요일이 가장 쇼킹하겠죠. 7일부 사둔 거 빼놓고 얘는 그대로 있고, 이제 이 나머지 가지고 있었던 4구, 오늘은 상당히 많이 한 건 아니에요. 보통 230. 그럼 여러분 2만원 갖고 하시는 분은 46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만원으로 하신 분은 보통 230 제가 살 경우에 23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자, 오늘 같은 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의 콜을 샀죠. 이렇게 되면 이제 2만원 갖고 하신 분은 140만원 정도를 매수를 하게 되고, 풋을 10을 잡아 놓은 거예요. 풋은. 자, 이건 당연히 안 팔렸죠. 콜이 막판에도 움직였으니까. 자, 이렇게 6칸 걸어 놓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걸어 놓으셔야지 돼요. 제가 이제는 기본 물량을 줄여서 단타를 진행할 거예요. 뭐가 됐던 얘는 5원씩입니다. 예약 매도에 들어가면요, 주문 예약 매도가 있거든요. 주식 주문이랑 똑같아요. 주식도 그렇고 여러분이 예약 매도를 항상 찾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요거 예약 매도 거는 법이, 그건 여러분이 익히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얼마까지 8칸에서 딱 지정하면 나눠서 쫙 걸려요. 그럼 그대로 지금 걸어 놓으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매수하자마자 예를 들면 4구꼴이 우리가 125원 정도부터 들어갔었거든요. 오늘 높은 가격에 140원에 산 것도 있어요. 185원인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 평단으로, 중간에 평단이 바뀌었어도 또 산 거는 내 평단 위로, 매수가가 125원이다 그러면 130원, 135원, 140원, 145원, 150원, 160원까지 해서 3칸을 6칸을 걸어 놓으시면 돼요. 이때는 4칸이다가 자, 금리 인상하고 나서 9시 49분에 채권이 방어가 되길래 그리고 환율도 방어가 되길래 6칸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고점이 185원이지만 자, 밑에 가격에 저희가 샀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3칸이면 30원이에요. 자, 뭐 20% 수익은 아니고, 왜냐면 이게 120원부터 125원, 130원 이렇게 팔려나가서 고점은 자 30원이 높게 팔지만, 하지만 그 대신 제가 저가를 들어갔던 이유는 오늘 금리 인상에 5.2만 들어가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앞두고 나서 채권을 방어해 주기 시작하고 환율이 평가 절상으로 아침에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낮은 콜이 세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행되는데, 평소에는 자 매매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요거보다는 훨씬 많이 하죠. 제가 지금 다 정리를 자 못 해놨지만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28일 날 저희가 하루 정도에 한 거예요. 근데 이번 금요일이 가장 더 쇼킹합니다. 이제는 물량을 줄여서 단타를, 기본 물량을 줄여서 단타 물량을 훨씬 더 많이 하려고요. 하루에 이렇게 들어가는 물량이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230이에요. 자, 이렇게 자 10씩 들어간 게 있지만 간혹 20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매수 20씩 들어가, 간혹 보면 20 매수를 해서 들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총 매수도 써드리지만 자, 이렇게 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자 180 정도를 들어갔습니다. 7일날 그 전에 있었던 콜까지. 그래서 지금 근데 그게 다 줄어들고 한 30대 콜 40, 풋 40이나 40대 40 정도가 지금 돼요. 또 기본 물량을 줄이고 내일 만약에 미국이 이래서 폭락을 해서 좀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가를 들어간 거예요. 지금 더 저가를 들어가고 싶지만 풋 물량을 줄여서. 근데 저가 풋이 지금 없죠. 7일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일단 주가가 더 자 금리가 올라가다 멈췄어요. 좀 다행이긴 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고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인데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떨어졌어요. 더 많이. 자, 아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더 지금
요렇게 해서 갑자기 요 정도 튀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더 많이 떨어질지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 3.9586이요. 미국이 빅 스텝을 지수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올리는 이유는 바로 얘가 지금 올라가서 그렇지, 기준금리가 그렇게 지금 낮추는 이유는 요거 때문이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 기준금리, 이 시장금리를 얘네가 낮추기 위한, 지금 이 모든 게 얘네가 시장금리를 낮추기 위한 거지, 자,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 선에서 미국이 지금 진행하는 구간에서 보면, 자, 가파르게 시장금리가 6월 달부터, 요거는 기준금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금리가 올라가서 지금 난리가 난 거지. 이 시장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6월 달에 이렇게 빠졌었어요. 1%가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보면 엄청나게 6월 달에, 이게 6월 달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심각하게 빠지게 돼요. 하지만 미국이 지금 빼지 않겠다는 건, 지금 미국이 저 소비자 물가지수랑 해서 8에서 이렇게 2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즉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 있죠, 인플레이션 지수가 더 밑으로, 자, 내려올 때까지 금리를 낮추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길게 그러면 계속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그러다가 미국 채권들이요, 부채 상한선을 넘어버려 못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11월 정도에 올리기 전 미국의 FOMC 전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해야 되고, 그때도 자이언트 스텝을 올렸을 때, 자, 시장금리가 안 낮춰주게 된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씩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 저렇게 금리는 내려오지 않아요. 파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유가가 올라갈 때, 자, 주유소들이 기름값 올렸다가 유가 떨어지면 안 내리는 거랑 똑같이 대출금리도 그럴 거예요. 자, 하지만 대출금리는 그러지만 얘네들이 급하게 적금, 예금금리는 낮춰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왜 시정하라고 난리를, 자, 은행이 너무 이자 장사를 콜금리로 빌려옵니다. 어저께 콜 1일이 2.68이었어요. 자,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잘 알려줘라가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하면 은행이 못하죠. 감히 대통령이든 누구든 해야죠. 장사를 못하게. 물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저희는 단타를 많이 하겠지만, 물론 최대한 이때 환율이 방어가 되면 지수가 오른다고 콜로 단타하는 게 아니라요, 자, 마이너스 속에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단타를 했어요. 하락한 마이너스 50짜리 콜을 마이너스 30 갈 때까지 마이너스 폭에서 할 수 있는 이유가, 풋보다 콜이 단타하기는 편합니다. 물론 폭락해버리면 풋으로 해야 되겠지만, 마이너스 속에서도 바로 채권 발행이 있는 날, 자, 시간대별로 채권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근데 금요일은 4년물 4저까지 들어가서 제가 이때 만기인 채권들도 다 나옵니다. 대형주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자, 미국 야간 선물이 다시 조금 올라가죠. 미국 금리도 요러기 전까지는 아니었지만 시간별로 봤을 때 조금 더 밀려야지 돼요. 3점, 이렇게 보면 3점. 자, 이 금리를 본다는 건, 우리가 지수 관련된 걸 매매하는데 환율과 금리를 안 보면 거래 못해요. 자, 이랬었거든요. 아까 이렇게까지 이 금리가, 이거 제가 시간대로 이렇게, 근데 이 금리가 아까 3.968까지 가다가 지금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미국의 야간 선물이 올라간 거랑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갔다는 게, 생각해 보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갔죠. 소비자 물가지수랑 틀리게 생산자, 어떻게 보면 지금 채권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용이 늘으면 금리를 올려요. 그래서 미증시가 하락을 하고, 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죠. 돈이 시장에 많이 놔두니까요.
고용이 많으니까.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게 되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니라 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게 되니까 아무래도 돈을 더 자, 태우겠구나라는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하는 금리를 올리는 건 영국은 채권을 후딱 팔고 나갈 수 있는 요인이 되면 부랴부랴 위험한 행동을 한 거고요. 파월이 금리를 올리는 건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너무나 비싼 가격일 때 금리를 더 폭락을 시킨 상황에서 채권을 금리 폭락하면 채권이 올라가요. 국채가. 경기가 안 좋다고 국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국채는 안전자산, 주식은 위험자산. 자, 요렇게 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나? 그럼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시장금리를 올리면 기준금리 막 올리는 이유가 시장금리가 올라가라고요? 격차를 없애려고요? 아니요. 시장금리가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빅스텝 올리기 전부터 자, 이 6월 달에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금리가. 이거를 이때 소비자 물가지수만 좀 정말 8.1만 나왔어도 지금 금리는 자, 미국 금리는 3%, 우리 금리도 그렇고 우리 3% 이미 무너졌죠. 시장금리. 그래서 빅스텝을 못 올리는 건데 자, 이번에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이에요. 1일. 자, 빅스텝을 올렸는데도 금리는 자, 아까 하단부는 4.12로 얼마에 끝났냐면요. 자, 결국 얘 실시간은 아니에요. 제 거는 4.1170으로 끝났습니다. 금리가 낮아야지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금리가 높으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데 지금 보험회사들이 채권 좀 지수 관련된 변액보험 대신 해지를 걸래요. 그러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자, 아직까지는 채권이 저가라고 보기에는 왜냐면 또 한 번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올린 이후부터는 저는 사들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채권은. 자, 채권 가격이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그나마 계속 채권 가격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바닥일 수는 없어요. 자, 금리가 계속 올랐다. 이거 20년도부터니까 계속 바닥일 수는 없습니다. 계속 바닥이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 얘도 파묻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대로 내려오면. 자, 20년도 코로나 때 워낙 많은 채권을 풀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내일 옵션 만기일날 ELW도 만기입니다. 대응은 하루 종일 작은 단타를 내일은 진행해야 되겠지만 추가분의 환매수 물량이 있습니다. 금리를 낮춰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 금리 때문에 팔고 나가지 못하게 채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2%를 주는 날이에요. 28조 이외의 또 추가 발행 채권들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일단 환율이 방어가 되기 시작하면 내일도 풋을 손대면 안 돼요. 풋을 자, 그렇다고 폭락을 하는데 풋을 안 손대는 게 아니라 풋은 일단 수익이 나면 팔아버려야 되고 콜을 갖고 자, 마이너스 콜 갖고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금요일날 50년물과 만기채 4조가 있기 때문에 4조가 조금 넘죠. 회사채를 방어하는 어음들입니다. 그때 환율이 시간대는 내일은 10시 반이지만 추가 채권에 대한 거 늦으면 12시에 환매도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환매도 물량. 그래서 하지만 그렇지 않고 미증시도 좀 방어가 된다. 폭락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자, 그래도 움직이는 구간은 내일은 10시 반 전후로 봐야지 돼요. 채권 발행이 아니기 때문에 금요일은 9시 20분 정도부터 아침에 지수가 올랐어도 그러면 콜을 팔아버리고 9시 20분부터 지수가 방어가 되기 시작하면 채권을 콜을 사들이기 시작을 해야지 돼요. 환율이 방어가 되면. 근데 이때 환율이 방어가 되면서 채권도 방어가 되면 더더욱 저가 콜을 사야 되고 환율이 평가 절상이 되는데 채권이 마이너스가 난다 그러면 좀 높은 콜을 사요. 무서워서. 왜냐면 순간적으로 채권이 이탈을 하게 되면 환율이 평가 절하가 돼 버리니까 이게 채권의 자, 매매 법칙입니다. 이거는 어떤 매매하는 자, 누군가도 매매하는 기법이 아니라 채권을 거래하는 사람이 다 보는 채권의 자, 채권마다의 특징이에요. 지금은 이렇지만 예전에 우리 50년물 채권이 있었을 때 자, 2018년도 요럴 때 50년물 채권도 안 풀고 있었어요. 금리도 물론 18년도에 여러분 보시면 자, 기억하실 거예요.
선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이에요. 그렇게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50년물은 급등과 급락을 동반하는 채권으로 자, 회원분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날 대응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ELW는 자, 이제는 기본 물량은 줄이고 단타로만 단타 물량을 많이 해서 일단 수익을 진행하겠는데, 정말 단타를 많이 할 때는 지금은 제가 물량을 조금은 두려우니까 줄여서 하긴 하지만 정말 230씩 단타를 등락이 세서 했다 그러면 5일이면 원금에서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 정도 230.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 물량을 50대 50 갖고 있는데 230을 하루에 돌려서 5일 정도로 연속으로 돌린다 이러면, 하지만 자, 금융 이벤트가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금융 이벤트가 있습니다. 채권 발행이. 이날은 채권과 환율과 야간 미국 선물과 우리 특수제 몇 개씩 모아놓은 채권만 보면 단타를 충분히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ELW를 처음에 접할 때 좀 어려워하세요. 근데 막상 ELW는 자, 지수가 오르던 빠지던 수익이 아니라 지수가 오를 때는 콜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지수가 빠질 때는 풋을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 상태에서 하나도 없으면 제가 오히려 못 넣어요. 그 상태에서 콜을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날 단타로 빨리는 거지, 주식 그냥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초단타랑 대응을 한다 그러면 ELW 수익률이 주식 단타는 여기에 못 들어오죠. 제가 10몇 프로 올랐어도 뭐 이거 오른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하지만 자, 주식은 중장기로 좋은 종목을 묻어가고 ELW는 여러분이 단타를 하신다 그러면 어차피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풋도 9월 말, 콜은 이번에 올라갈 때 쪼그라들었죠. 하지만 살아있는 애들을 전부 다 한번 들 때 차월로 자,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시간은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ELW를 접할 때 어려우지만 어떻게 보면 주식은 그냥 예약 매도대로 걸어놓고 ELW도 예약 매도지만 그날 단타를 얼마 쪘냐 해서 자, 소액을 갖고 하기에는 ELW가, 저는 1,500만 원 갖고 ELW 증거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1,500만 원 갖고 시작하실 때 그냥 주식 빼고 시작하시라 그래요. 여러분 1,500만 원 갖고 하는데 주식까지 포함하고 하면 내 원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원금을 지켜야지만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난 금요일부터 저희가 단타를 계속 단타를 들어갔지만 기본 물량은 원래는 늘려야 되지만 이번 주에 기본 물량은 이제 늘리지 않겠습니다. 주에 대한 그날 하락을 하던 말던 지금은 단기적으로 한 번씩 움직일 수는 있지만요. 자,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는 막바지의 구간입니다. 여기서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못 올려요. 자, 그리고 올리고 싶어도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올려요? 시장금리가 지금 하락하는 구간인데, 자, 그래서 그렇게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일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마이너스였지만 저희가 콜로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 이때 물가채가 있어서 물가채 발행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날 하루에 콜로 거래했던 거고, 이렇게 4하구는 또 다 팔렸겠죠. 그래서 이제 5일과 50 아직 있습니다. 일부가. 자, 이제 내일도 그대로 진행하겠지만 기본 물량은 거의 50대 콜 50대 풋 50을 안 늘릴 거예요. 저도 속 편하더라고요. 그냥 자, 폭등과 폭락을 할지언정 우리가 콜은 잡아내기가 쉽습니다. 금융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풋은 그 금융 이벤트가 맞아 떨어지지 않고 채권 발행인데 우리 채권이 이탈을 하고 환율이 평가절 하일 때 풋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발행 있는 날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게 아니에요. 자, 지금은 이대로 진행한다 치면 여러분들도 ELW 단타가 자, 주식이 올라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물량을 50대 50만 유지해서 단타를 많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좀 문자 받으실 때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거예요. 4구가 이때도 거래냈을 때 자, 10을 매수해서 8칸이에요. 자, 이때 가격을 여러분이 한번 콜 대비 4구 11시고 찾아보면 금방 나오죠. 4구 콜을 우리가 들어가 볼까요? 4구를 여기 있죠.
499 한 10분 봉으로 해서 보면 8칸 본다 그러면 11시 39분 우리가 보니까 47도 일부가 있습니다. 저가가 49. 자, 49를 아침에 처음 들어갔던 구간이 9시 20분부터 볼게요. 자, 물가채가 있는 날이니까요. 물가채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물가채가 있는 날이라 우리가 거래하기는 훨씬 자, 이날이죠. 4월 7일. 이날 우리가 9시 20분부터 거래를 했고 이렇게까지 얘가 지금 다 팔리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 뚝 떨어졌죠. 이 가격이었어요. 또 다시 낮은 가격에서. 그래서 변동성도 크기도 하지만 기본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여러분들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본 물량을 50대 50으로 유지하고 많이 단타를 칠 때는 이것도 엄청 단타를 많이 친 날도 아닙니다. 자, 이제는 채권 발행이 지금 있는 날은 미리미리 알려드리겠지만 이번 강연회 때는 제가 지난번에 강연회 때는 채권 발행을 주로 오르는 시간대별로 해서 여러분이 그때 10월 이번에 물 만기까지고 이번에는 11월 만기까지 채권 발행을 프린트를 해서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이번에 강연회 할 때 프린트를 해서 채권을 나눠 드렸었거든요. 어떤 채권들이 발행이 되고 이날 시간별로는 하지만 물가채나 환매수나 목요일이랑 조금 틀려요. 조금 더 해서 여러분 근데 그 시간에 이제 보면 우리가 어찌됐건 콜에서 아니면 풋 해지를 잡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그날 채권 발행이 있는데 환율만 보시면 돼요. 콜을 잡아놓고 안 팔리네 하지만 환율이 좀 방어가 되고 있다 그러면 버텨보십시오. 그러면 자 이렇게 아까 가격대로 얘도 10칸 자 50은 20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LW는 채권 발행을 보지 않으면 내일 제가 대응을 못합니다. 채권 발행을 뺀 선물의 움직임 가지고 선물은 그 채권이 선물 보고 거래가 돼요. 자 그래서 채권 발행을 반드시 보고 자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이 이제 그 구간이라 이번에 프린트를 해서 다 나눠 드릴 테니까 11월 이번에 10일이 만기일이에요. 11월 달은 다음 월물은 그래서 11월 달을 보면서 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던 말이 제가 1위일 때는 ELW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썩 좋지 못할 때예요. 2018년도 이렇게 19년도 이렇게 하락할 때 제가 2위나 보통 3위, 2위 정도로 제가 내려갔을 때가 자 여러분이 경기가 좋을 때긴 해요. 주식시장이 오른다 그러면 아무래도 ELW랑 주식을 같이 하는 저희 방 물론 성풀방도 있지만 보다는 여러분이 ELW 같이 하는 방보다는 주식이 오르는 방이 훨씬 수익이 많이 나는데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금리를 올렸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거의 시장 금리를 낮추기 위한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날 요거 1시부터 4시 사이인데 채권 발행 날짜 그리고 그날 채권에 뭐가 움직이는데 이 채권은 언제부터 움직이는지 시간대가 다 나와 있죠. 자, 그거를 써서 드릴 거예요. 지난번처럼. 그럼 여러분이 환율만 보시면 돼요. 그날. 콜을 딱 일단 조금만 잡아보시고 환율을 딱 보고 방어가 된다 그러면 한 수대로 위로 걸어서 끝까지 버티고 그 전에 풋을 해지를 잡지를 마시고 끝까지 아예 풋을 안 잡으신다고 그냥 영원히 콜이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안 팔린 만큼에 대한 풋을 잡아야 되겠지만 시간별로 채권 시간별이 있기 때문에 자 통환채랑 본채권이 끝날 때까지는 콜을 갖고 버티셔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올리게 돼서 우리는 ELW로 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1시부터 4시까지였는데 5시 반에 4시 40분에 끝났어요. 그래서 KG타워에서 20층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구간대로 해서 리딩대로 해나가신다 그러면 ELW는 특히 하지만 자 강연회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 ELW의 구조랑을 특히 지난번 할 때 자 노쇼가 없이 다 오셨거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ELW 어찌됐건 해놓으면 지금이 완벽한 상승장은 아니지만 거의 마무리 구간이기는 해요. 금리를 한 번 더 우리가 빅스텝 못 올립니다. 베이비 스텝 정도 올려야지 한 번 더 빅스텝 올렸다 그러면 진 거예요. 왜냐?
이렇게 격하게 표현하는 건 미국이 채권 풀었던 거랑 우리랑 상황이 틀립니다. 0.3에 풀었던 미국과 우리는 1.2에 풀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더 역전됐어요. 시장금리가. 자, 그러면 미국은 훨씬 높은 가격의 채권을 풀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그 1.2보다 더 낮은 때의 채권도 있었기 때문에 자, 충분히 무마할 수 있는 가격인데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시장금리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일단 남아있는 자금은 시장에 녹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풀어놓은 돈을 안전하게 일단 수익을 줘서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죠. 일단 씨를 말린 뒤에 새로운 자금을 집어넣기 위한 게 바로 빅스텝이에요. 자, 그때는 과부하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하지만 기존 투자자들은 자, 병행해서 동반해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망한 뒤로 다른 자금을. 그래서 자, 이제는 빅스텝을 올려야 될 시기는 이제 지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대응 잘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냥 내일은 일단 아침부터 차워를 질르시면 안 됩니다. 내일 자, 환매수 물량의 일부 추가 채권까지도 있는 날이지만 아침부터 콜을 넣으시면 안 되고 10시 반까지의 채권 움직임을 보고 10시 반부터 차츰차츰 환율이 방어가 되면 콜을 매수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리 올리는 무서운 시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니까요. 뭐 부동산 금리 올려갖고 뭐 영끌이 어떻게 된다 그러지만 시장 금리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빅스텝을 자이언트 스텝을 올린 11월 달 정도부터 전후 테이퍼링 작업이 되는지를 보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원래 한 가지 위안을 딱 하나 드릴게요. 원래 언론은 이렇게 뻥을 쳤다는 걸 몇 가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네 라고 자 그죠? 항상 2018년도엔 전 나라 망한 줄 알았어요. 자, 전 진짜 그때는 왜냐면 지정학적인 리스크 있었고 워낙 콜이 채권이 위험한 구간이라 자 없었던 때가 없어요.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금리 인상 2000년도에요. 고물가 자 아무리 뒤로 가도 자 안 그런다 이때는 특히 리먼 때니까 그렇다 쳐도 안 그런 때가 없습니다. 2008년이고 뭐 10몇 년이고 12년 때도 자 계속 전 이사 오면서 12년도에 집을 샀거든요. 있는 집을 팔고 자 이렇게 잠원동 집을 팔고 자 이렇게 그렇죠? 금리 인상 항상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가 하지만 오일 쇼크와 부동산 쇼크는 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일단 지수가 반등은 안 하더라도 ELW 단타는 채권 발행 환매수가 일부 추가 물량까지 있기 때문에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